불장에서는 다 비슷할까요? 그런데 이번엔 차이가 났습니다. 주식형 액티브 ETF입니다. 3개월 만에 6조 원이 몰렸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간 상품보다 사람이 판단한 상품이 더 앞서갔습니다. 언뜻 보면 주식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어떻게 투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가기와 판단하기, 시장이 요구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식형 액티브 ETF가 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가? 둘째, 패시브 ETF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언제 유리한가? 셋째, 이 변화가 40대 이상 투자자의 선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일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목할 건 지수가 아닙니다.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상장 주식형 액티브 ETF의 순자산 총액은 16조 5,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이 시장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16조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6조 원 이상이 단기간에 몰려든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상승장이 액티브 ETF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2020년 말부터 상장이 허용됐습니다. 처음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순자산이 2조 6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증시 상승과 맞물리며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조 원 넘게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유례 없는 증시 강세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전체 액티브 ETF 시장에서 주식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23년 주식형 액티브 ETF 비중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입지를 넓히며 전날 기준 17%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전체 액티브 ETF 순자산이 약 4조 4천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주식형 액티브 ETF의 증가분이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액티브 ETF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액티브 ETF는 운용력의 종목과 비중을 적극 조정해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는 다릅니다. 시장 상황과 기업 실적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패시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코스피 200 ETF라면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담습니다. 반면 액티브 ETF는 운용력이 판단합니다.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을지, 언제 비중을 조절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은 패시브 ETF가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수료가 낮고 시장 평균을 그대로 담는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업종별, 종목별 수익 격차가 커졌습니다. 같은 지수 안에서도 누구는 크게 오르고 누구는 제자리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를 보겠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테마가 부각됐습니다. 이른바 조방원입니다. 이 업종들은 급등했지만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조절하는 능력이 성과로 연결됩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보여줍니다.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KODX 로봇 액티브입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이 29.8%에 달했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이는 특정 테마를 단순히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종목과 비중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주식형 액티브 ETF가 성장한 배경으로 일부 ETF가 초과 성과를 거두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점을 꼽습니다. 최근처럼 테마가 명확하고 업종, 종목 간 격차가 큰 장세에서 액티브 ETF의 강점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중반부에 꼭 짚고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끝까지 봐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입니다. 상승장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차이는 운용 방식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시장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승 초기에는 패시브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사이클이 진행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도 업종은 바뀌고 리스크는 커지고 조정도 잦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빠른 비중 조정과 위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남의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전략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승장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액티브 ETF가 성과 측면에서 패시브 상품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다. 핵심은 유연한 대응입니다. 특정 테마가 부각되는 초기 국면에서는 패시브 ETF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빠르게 위험 비중 조정이 가능한 액티브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장기적으로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 트렌드 역시 세부 소테마가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만큼 기민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테마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이 주도합니다.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응용 서비스 기업으로 확산됩니다. 같은 인공지능 테마 안에서도 국면마다 주도주가 바뀝니다. 패시브 ETF는 이 모든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는 국면에 맞춰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과 수익의 원천입니다. 이에 따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등 액티브 전문 운용사들의 존재감도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40대 이상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상품이 더 수익률이 높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 철학의 문제입니다. 20대, 30대 투자자는 시간이 많습니다. 조정장이 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은 다릅니다. 은퇴가 가까워지고 자녀 교육비가 필요하고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에게는 변동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손실 방어도 중요합니다. 액티브 ETF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정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용력이 직접 판단의 비중을 조절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액티브 ETF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운용력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도 패시브 ETF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여기까지의 핵심을 다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건 상품의 유행이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신중합니다. 상승장이 계속되는 동안은 액티브 ETF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조정장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장에서는 운용력의 실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액티브 ETF는 손실을 최소화하며 선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액티브 ETF는 패시브보다 못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투자자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장입니다. 불장에서는 실력 차이가 수익률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조정장에서 증명됩니다. 손실을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장기 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식형 액티브 ETF의 성장은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따라가기보다 판단하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40대 이후 투자자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수를 따라갈 것인가? 운용력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 패시브의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 액티브의 유연성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개인의 투자 철학과 직결됩니다. 시간이 많은 젊은 투자자라면 패시브 ETF로 시장 평균을 추종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목표 시점이 정해져 있고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투자자라면 액티브 ETF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모든 액티브 ETF가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운용력의 실력, 운용 전략,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국면이 오고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격차가 커지고 테마가 빠르게 교체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직접 종목을 고르는 방식이든 액티브 ETF를 통해 운용력의 판단을 믿는 방식이든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판단을 맡기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액티브 ETF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조정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운용사별 전략 차이와 수수료 구조,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액티브 ETF를 선택하고 있는지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